자율적으로 쉬시고요. 계속 그 다음 특강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두 번째는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 전주대 황요한 교수님과 원광대 이혜진 교수님께서 특강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혹시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황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큰 자리에 저희 발표를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학회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영어 교육 콘텐츠들을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 초등교육 커뮤니티에서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뭐 지식센터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뭔가 이제 막연한 동경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심장 소리가 들어갈까 봐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떨리고 있는데 준비한 내용들 차분하게 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교수님 잠시 인사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원광대학교 영어과 이혜진입니다. 사실 논문에서만 봤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저 역시도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재미있고 즐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제목은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 그리고 부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교수 학습 설계로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지금 어차피 화면에 얼굴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 아바타고요. 옆에 계신 게 이제 이혜진 교수님 아바타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뭐 비슷하게 꾸며봤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표지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메타버스로 아바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 발표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와 2부를 이제 워크숍답게 조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1부에서는 뭐 메타버스의 정의와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워크숍이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이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잇브랜드라는 앱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뭔가 워크숍을 새롭게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를 이혜진 교수님이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혜진 교수님께서 바톤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뭐 이렇게 제목은 달아놨지만 그냥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교수님들의 고견 듣고 조금 이렇게 같이 메타버스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가상 세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무슨 버스야라고 했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게 처음 쓰인 곳은 1992년도죠. 스노우 크래시라는 공상과학 소설의 가상 세계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메타버스 관련 연구들이 뭐 심심치 않게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신기한 거는 이게 30년 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의 뭔가 좀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사람들의 새로운 만남의 도구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이인하 작가님의 책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인데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용어뿐만 아니라 기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도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이미 있었잖아요. VR, AR 이미 있었죠. 프로그래밍 뭐 당연히 있었고 이커머스, 온라인 결제하는 건 저희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런 뭐 밈이나 짤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2020년 이전에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던 모든 기술들을 갑자기 2021년부터 메타버스라고 총칭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를 검색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분류죠. 이 네 가지 분류도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ASF라는 그냥 미국의 한 단체의 이 스마트라는 대표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 지금 25년 정도 지났나요? 현 시점에 꼭 맞는 정의가 아니라 15년 정도 지났죠. 꼭 맞는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확실한 거는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거대한 세계를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다 설명하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책에서도 이 책인데요. 잠시만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제 저자들이 메타버스의 발전을 견인하는 6가지 기술을 뭐 빅엔트라고 앞글자를 따서 소개하면서 잘 보시면 여기 VR하고 AR이 그냥 정말 작은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생각할 때 자동차에 정말 이제 수만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뭐 예를 들어서 바퀴를 보고 바퀴라고 하지 그 바퀴 자체를 자동차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하나의 작은 기술들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책들도 다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이시안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메타버스의 7가지 필수 요소를 소개하면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과 즐거운 만남의 경험, 즉 유토피아, 이 단어가 좀 좋았습니다. 유토피아적인 감각과 기억을 선물하는 공간, 플랫폼이죠.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뭐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빔어블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이제 CEO인 뭐 레이돌프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7가지 핵심 기술을 조금 이렇게 매크로한 레벨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하잖아요. 이제 기반이 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도 지금 줌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뭐 발견 이런 것들, 뭐 창작자 경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4번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4번에서 이제 스페셜 컴퓨팅을 소개를 하는데 스페셜은 이제 공간 컴퓨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오자면은 뭐 이런 예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나라만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미국도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뭐 저희의 나라가 이제 가장 핫하긴 하지만 유럽 국가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그 이인하 작가님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인하 작가님이 지난주에 이제 전주대학교 특강을 하러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 유럽에서도 이 메타버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뭐 영국 같은 나라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면서 오히려 이제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용어로 이 메타버스 세상을 다 이해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페셜 뭐죠? 결국은 메타버스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는 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인데요. 단편적으로 뭔가 3D 공간 하나 또는 새로운 과학기술 하나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디지털 큰 공간에서 학생과 학생, 아바타로 접속을 하겠죠. 그리고 학생과 교수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조금 이렇게 트인 시야죠. 거시적인 상상력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또 다른 정보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하자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왜 언론 기사, 특히 광고 분야에서 더 심한데요. 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이라고 이해하는 뭐 잘못된 사례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사용인 거죠. 잘못된 사용을 맞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기사 보시면은 지금 GS샵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장 투어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거죠. 왜냐면 현실 세계에 원하는 정보를 팝업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뭐 이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렇다고 막 기자분께 막 이메일 보내서 기자님 이거 메타버스 아닙니다. 제목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쥐가 뭔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뭐 언어의 오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큰 범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보니까 저 초등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뭐 이혜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 코스페이스로 뭐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된 멋진 샘플들을 보여주시겠지만, 이 이미지도 저희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VR 컨텐츠를 이렇게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죠? 근데 이걸 뭐 단순히 이거는 이제 혼자 들어가서 컨텐츠를 보는 거니까 단순히 뭐 아바타들끼리의 상호작용의 교류가 없다고 이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뭐 기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아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코스페이시스 프로그램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범주를 얘기하고 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은 빠지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용어의 오사용과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AR, VR 프로그램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빅 메타버스의 개념과 아니면 리를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나눠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빅 M의 메타버스는 기존의 정의인 공간, 플레이스죠. 그리고 장소, 플랫폼이죠. 이 개념을 그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공간 안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정체성들을 부여를 해요. 뭐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관들을 창작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과 정체성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창작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이제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의 이제 빅 M 메타버스는 결국 사용자들에게 고차원적인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몰입감을 주고 임장감, 가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을 재방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리를엠 메타버스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빅엠 메타버스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저희 앞에서 ASF의 4가지 분류 살펴봤잖아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뭐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의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들이죠. 뭐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리고 인프라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 봤던 5G, 뭐 6G 네트워크 기술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요즘 시대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 신동원 교수님이 앞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잘 소개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학습자, 뭐 소비자,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데이터에 뭐 영혼을 불어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대체불가 토큰이죠. NFT의 개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다양한 정의들에 대한 시도, 접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저랑 이제 이혜진 교수님이랑 그래서 앞서서 이제 AI 전문가시잖아요. 신동관 교수님이랑 이렇게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그 세상 안에 그 리를 메타버스로서 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 뭐 모든 플랫폼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험 위주로 어떤 플랫폼을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까 이제 이혜진 교수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몇 분이 오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다른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에서는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쉽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하다가 저희는 오늘 이 잇브랜드라는 플랫폼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131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131명이 넘진 않았죠.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한 공간에 다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잇브랜드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차피 체험을 해보실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앱인지 사용법 위주로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바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그 새롭게 출시한 앱이에요. 뭐 작년 9월 달쯤에 이미 있던 Virtual Meetup이라는 앱을 업데이트해서 이제 그 네이버 지에 이제 제페토가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후발주자로 같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이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 브랜드를 검색하셔서 그냥 앱 뭐 그냥 편하게 다운 받으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 받고 소셜 로그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소셜 로그인 하시고 뭐 원하시면은 아바타까지 고르시고 저희 체험을 바로 이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행사뿐만 아니라 뭐 기업 및 정부 행사에서도 많이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미지가 많죠.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작년 여름쯤이에요. 여름쯤에서 막 그냥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JTBC 뉴스룸에서 이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브랜드 가상의 공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학식이죠. 그래서 스크린에서 막 총장님 막 대회사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 그러면은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그 학생들하고 여기 가운데가 전데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는데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 3분 정도가 더 있어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문학기초라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스크린에 제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이제 랜덤의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막 제 수업 연습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46억 살인데 어떻게 2021년이에요 지금이? 21년인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지금 초등학생이 제가 지구의 나이가 뭐 지금 2021년밖에 안 됐는데 지구의 나이는 원래 65억 살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귀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AD랑 BC의 개념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AD랑 BC가 있어서 나이는 65살이지만 지금 2021년일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고마워요 교수님하고 그냥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업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 바로 체험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명 강사들의 특강들도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8월 25일 날 김미영 작가님 계시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작가님이 뭐 20대를 위한 독한 특강이라고 하고 방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원이 지금 130명으로 꽉 찬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 특강을 듣고 김미영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앞에 스테이지에 나와서 춤을 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나가서 춤을 췄습니다. 여기 이모티콘에 음표 표시를 누르면 이따 한번 해보실 텐데요. 그 아바타가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진짜 지독한 몸치인데 가상의 공간에서는 나름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들어와서 감정 표현하고 수업 콘텐츠 전달하고 줌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뭔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이 더 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수업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혜진 교수님도 계시죠? 이혜진 교수님은 이제 같이 수업 준비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업 자료는 뭐 제가 뭐 지금 뭐 영상을 미리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체험이 없었다면은 뭐 수업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좀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바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 수업들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조금 범교과적인 수업들도 했지만 저희 영어 수업 이제 말하기 아까 그냥 들어와서 이제 자기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체험에서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이 브랜드 실제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시간은 한 넉넉하게 30분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앱을 깔아주시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 브랜드 앱을 깔아주시고 소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한 4가지 정도로 소셜 로그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냥 앱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TID 로그인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로그인을 하셔서
아바타를 그냥 골라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골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QR코드 찍으시고 입장 코드가 지금 0672로 제가 걸어놨죠. 그래서 0672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저도 이제 채팅창에도 제가 QR코드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해드리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잠시만요. 이혜진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희 채팅창에 QR코드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전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 PC 버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패드로만 접속을 하는데요. 그냥 그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편하게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화면에 이렇게 로딩되는 화면이 보이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672를 치시면 되고요. 벌써 네 분의 교수님들 하셔야 돼요. 예? 음소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수업을 하면은 줌이랑 동시에 하진 않아요. 그냥 이프렌드로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니까 하울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줌은 무조건 음소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프렌드 안에 어차피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줌에서는 다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고 계시군요. 9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줌을 폰으로 해서 QR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비밀번호를 067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672요. 그 모바일로 채팅창에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신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 앱으로 QR을 찍으시면 이 브랜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가 이미 접속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브랜드 안에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혜진 교수님이 이 브랜드 안에 있는 화면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화면 공유를 해주실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요. 그냥 편하게 직접 참여 안 하시더라도 이 화면 공유되는 것을 그냥 구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저는 이제 앞으로 가서 수업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 서 있죠? 교수님들 막 자리에 잘 앉아 계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화면 공유는 안 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워크샵 PDF 파일에 이 브랜드 주요 사용 방법이나 앱 기본 설명서를 저희가 따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서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교수님 벌써 춤을 추시고 계시고요. 지금 24분 정도 들어와 계시군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먼저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혜진 교수님 전체 화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표시가 있고 예, 네모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 표시를 누르면 줌이랑 똑같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컨텐츠를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오시는 동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실제 초등학교 수업을 해볼 거예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는 영어 담당 교사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연계를 시킬까 좀 고민하다가 이제 천재교과서 5학년 단원 중에 레슨 1에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설정은 저희가 이 메타버스 이프렌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이 유닛에 대해서 한 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전 차시 수업 목표가 완료됐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묻는 질문을 영어로 연습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국기와 이름을 일치시키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사물들을 구별하는 이 단원에 있는 활동들을 학생들이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단원 미리 학생들이 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전체 화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한 30분 정도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지금 줌으로도 화면 송출이 되고 있어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수업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그 브랜드 아바타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수님들 뭐 하트 한번 이렇게 날려주실까요? 감정 표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들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 큰 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절을 하고 있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모티콘 쓰고 음표 눌러서 춤추고 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뭐 그냥 지금 음표를 누르시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 혹시 뮤직비디오도 동영상 파일로 이렇게 다 공유할 수 있거든요. 춤을 한번 춰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댄스원 교수님을 한번 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표가 붙어있는 이모티콘을 누르시면 춤을 추실 수 있어요. 이 교수님 노래소리 들어가나요? 춤을 한번 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돌아다녀 볼게요. 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자리에서 아바타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춤을 한번 춰보실게요. DK님 아주 춤을 잘 추시는군요. 쿠쿠크님 아주 댄스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저기 어떻게 들어가요? 아, 예, 지금 줌으로 저 김희재인데요. 아,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 제가 놓쳐가지고. 저희 지금 카톡창에 QR코드랑 링크가 따로 링크가 있거든요. 아, 이게 FrameVR 링크를 제가 잘못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링크를 카톡창으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브랜드 링크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다른 플랫폼, 이따가 볼 플랫폼 링크를 공유했어요. 이 브랜드 링크를 다시 드렸습니다. 비밀번호는 067이고요.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모여서 뮤직비디오 보고 춤추자고 모이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PT 화면으로 교수님들 조금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 죄송하지만 수업을... 채팅창에 있는 질문도 한 번씩 봐주시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방향키가 어떤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향키가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표시를 전후, 좌우, 상하로 조절하시면 아바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랜드의 제목이 뭐냐고 또 주셨는데요. 랜드의 제목은 제가 KAPEE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워크숍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KAPEE를 검색하셔도 들어올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이제 화면들이 넘어갈 텐데요.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 컨텐츠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바타 때문에 이 컨텐츠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전체 화면을 눌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 컨텐츠들을 막 여러 뭐 다양한 국가의 인사말이던가 아니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들을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해볼 이제 작업은 리뷰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이 레슨 1 Where are you from을 리뷰 게임을 OX 퀴즈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이 지금 왼쪽 편과 오른쪽 편으로 앞에 동그란 화단을 기반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리면은 OX에 가서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디서 왔는지는 영어로 Where you at이다 하면은 OX 퀴즈를 갈라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움직여 주시네요. 그래서 이혜진 교수님을 기점으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이제 저 초등학교 5학년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답을 바로 드리자면요. 어디서 왔는지는 영어로 Where are you from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틀리신 분들은 뭐 나가서 지금 이 맵 자체가 이제 갤러리 맵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갤러리를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완벽하게 뭐 100% 이제 OX 퀴즈가 잘 진행이 되진 않지만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하고 하실 때는 그 아바타 이제 작동법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경험을 하신 후에 OX 퀴즈를 하시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국기는 베트남의 국기이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OX 퀴즈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많은 분들이 다 X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웠죠? 이거는 어떤 국기예요? 근데 교과서에 이게 나와요. 이거는 베트남의 국기가 아니라 중국의 국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정답 확인도 하고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멕시코 국기에 있는 독수리는 뱀을 물고 있다. 한번 OX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거 뭐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이제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O입니다. 멕시코의 국기 독수리는 뱀을 물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5학년 입장에서는 이 문제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교과서 컨텐츠들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쉽게 맞추시지 못할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소라이 나이는 12살이다. 자, OX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지금 이 수업이 5학년 수업이죠? 그래서 5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소라의 나이를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초만 세볼까요? 5, 4, 3, 2, 1, 땡. 자, 잘 맞추셨습니다. 맞아요. 소라의 나이는 12 years old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12살입니다. 자, 이혜진 교수님 따봉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학생들과 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아마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는 미국 사람입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들, 교수님들 막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거는 좀 정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O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X에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영상으로서 정답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변경을 해서 톰 홀랜드가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And you are, of course, not a native of Queens. I am not. I am a native of Southwest London, darling. You have a great Queens accent, I Thank have you. to say. It's one of my favorite things about this portrayal of Peter Parker is that he really feels like a kid from Queens. Did you go and get that Queens flavor? I've done it so much now that it kind of feels like it's part of me. I love acting in an accent. I feel like it kind of takes you away from the character immediately. I'm so lucky I had such a good coach. Rick Lifton was my coach on this movie, and he taught me in every way how to perfect the Queen's accent. I found myself after the movie going, yeah, all the time. And my friends in London were like, what are you doing? Stop doing that. But yeah, no, I love the American accent.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Coffee, please, sir. Come on, I need some more coffee.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Coffee, please, Tom Hanks, give me some coffee. The English accent anymore. I did a commercial the other day as Tom Holland. And I was like, hey guys, how you doing? They're like, you're from Kingston. by the way."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톰 헐랜드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도 학생들하고 공유를 해줄 수 있겠죠. 스파이더맨이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톰 헐랜드가 뉴욕의 고등학교에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이제 잠입을 해서 그 뉴욕 액센트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뭐 갤러리를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7개 정도만 볼 건데요. 영국의 여왕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도 역시 교재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영국에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하고 조금 힌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움직이겠습니다. 5, 4, 3, 2, 1, 땡. 근데 이제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뭐 쉽게 맞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X죠. 영국의 여왕은, 영국에서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총리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영국에는 따로 있습니다. 라는 것들 문화적인 요소로 학생들에게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도장 중 2번의 나라는 뉴멕시코이다. OX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뭐 O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교수님들 눈높이에서는 좀 쉽죠? 근데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X였습니다. 뉴멕시코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뉴멕시코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하나의 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또 채팅창을 봤는데요. 이게 로딩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에 이미 지금 54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방일수록 조금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 체험 끝나고 이 브랜드 사용의 단점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회이다. 너무 쉽죠, 이거는? 역시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쉽게 맞히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X예요. 근데 이것도 5학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액팅을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fish and chips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왜 프라이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선회가 아닌 거죠. 정답은 X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그림 나오는 이 멋있는 다리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 다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다리의 이름이 타워 브릿지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모였기 때문에 이 타워 브릿지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타워 브릿지의 멋진 영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타워 브릿지 영상을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런던의 타워 브릿지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타워 브릿지는 영국의 런던 탑 바로 앞에 흐르는 템즈강에 놓여진 다리입니다. 런던 탑의 타워와 다리를 의미하는 브릿지를 합쳐서
타워 브릿지라고 불립니다. 타워 브릿지는 산업혁명을 발판 삼아 최전성기를 누리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인 1894년에 완공된 도계교입니다. 도계교는 강 위에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다리를 말합니다. 타워 브릿지가 완공된 당시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강원 템즈강 주변에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물자를 왕래하는 배들이 하루 수백 척씩 런던을 드나들던 시대였습니다. 화면을 좀 멈춰볼게요. 뭐 영상을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학생들하고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수업 컨텐츠를 화면 띄워놓고 사실 줌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화면도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줌도 사실 PC 아니고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공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늦게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방향키는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모티콘을 쓰셔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마이크 표시가 있잖아요. 줌이랑 똑같아요. 이 마이크 표시도 개인이 크고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꺼볼게요. 그럼 이제 줌으로만 소리가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클로징을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들 한번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공간 돌아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컨텐츠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분이 마이크를 켜셔서 제 거에서 좀 하울링이 생기네요. 전체 끄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전체 끄기를 할게요. 하울링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양한 뭐 리뷰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각 나라의 인사말에 대해서 얘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자유롭게 그 인사말을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춤을 자유롭게 춰보세요. 춤을 자유롭게 추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학생들의 뭔가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교수님 자유롭게 춤을 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댄스왕을 여기서는 한번 뽑아서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왕인데. 지금 햇살쌤 아주 유력하십니다. 보미님도 댄스 실력이 아주 대단하시군요. 스노우 찰리님 아주 춤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저희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뭔가 좀 호응을 유도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댄스왕은 뭐 모두 많은 분들이 잘 추셨지만 제 앞에서 지금까지도 춤을 춰주고 계신 저희 보미님 계시나요? 보미님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미 선생님 실명이신지 그냥 닉네임으로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혜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이 브랜드는 여기까지고요. 자유롭게 방을 퇴장하셔서 이제 제 화면을 다시 공유해서 이 브랜드의 뭔가 단점, 아쉬웠던 점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나가 있습니다. 제 화면을 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저희가 뭐 시간이 뭐 아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워크샵 PDF 파일에 뭐 앱 다운로드 방법이나 뭐 접속 방법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제 방을 어떻게 만들고 방을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브랜드의 뭔가 단점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혜진 교수님께 바톤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해보는데요. 그냥 단점만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학생들이, 뭔가 자기 카메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간 딴짓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에 대한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렉이 조금 걸리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저는 사실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더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의견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한 번쯤은 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보고 있자니 뭐 긍정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두 번, 세 번까지는 뭐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동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 공간, 학생들이 그 노벨리티는 계속 쓰면 쓸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러한 면에서 뭔가 좀 단점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간에 컨텐츠를 올리고 공유하고 꾸미고 맵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는 약간의 단점들이 발견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자유롭게 공유하려면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이혜진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자유롭게 컨텐츠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프레임 VR이라는 또 다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교수자들이 이제 원하는 공간들을 다 꾸며놓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시키고 학생들에게 이 안에서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그대로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공간 만들어 놓고 아바타로 접속해서 지금 다 학생들이 방 안에 공간을 꾸며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영상 같은 거를 학생들이 제작을 해도 뭐 웬만하면은 다 교수자의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또 LMS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저희 학생들이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다른 친구들 아바타로 들어와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게 좋았는지 막 감정 표현하고 이런 활동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좀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지금 방탈출 안내판이라고 하면서 방탈출에 대해서 막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죠. 지금 좀 반대쪽에 가서 가면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러한 뭐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방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 링크를 이제 잘못 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리딩 지문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문제 보고 방마다 이렇게 리딩 지문을 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앱이 진짜 좋은 게 가서 뭐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상 보이죠?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리딩 지문 읽고 이거 또 원하는 3D 모델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도 보면서 학생들이 뭐 그랜드 캐년 이제 3D를 올려놓은 건데 이러한 컨텐츠들 체험을 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레임 VR을 써보니까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교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어떠한 컨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도 저희가 이제 프레임 VR에 미식축구 경기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학생들 여기로 초대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미식축구를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건지 그 관련된 콘텐츠들을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저희들의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잘 이렇게 융합하시고 녹여내시고 저희 팀에서 이제 아이디어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문가가 이제 이혜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혜진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남은 시간 동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교수님께서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수업에서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 프레임 VR이랑 그다음에 스페셜 교수님 여러 가지- 죄송하지만 화면이 안 켜져 있어서요. 이불로 안 켜신 건지. 네, 제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이혜진 교수님이 그 기계를 여러 개 쓰고 계셔서 제가 노트북이 두 들어가는 게 대인데요. 카메라가 네네네, 없고 알겠습니다. 네, 하나가 지금 카메라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핫한데, 이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교육 공간에 접목을 시킬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디지털 텍스북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그 메타버스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인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컨텐츠를 상상력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 5천억 이상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큰 액수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학생들 둘 다 이제 실제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불만 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는 2019년도부터 디지털 텍스트북을 분석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 디지털 텍스트북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 사항을 말하는 이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그쳤다면은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황 교수님과 신 교수님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 만들어 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에 있는 디지털 텍스트북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체험이 됐고요. 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직접 보여드릴 때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업의 일환으로서 뭐 메타버스든 AI든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북에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디지털 텍스트북은 이렇게 지금 천재교과서로 분석을 했고요. 천재교과서에서 지금 워밍업 단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뭐 사진이 나와져 있고요. 2D 사진이 나와져 있고 2D 사진을 설명하는 설명하는 이런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홀로그램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V가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지금 해머링맨이라고 해서 모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계속 망치 작업을 하고 있는 움직이는 모션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2D 정적 이미지로만 제공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좀 기계적으로 안에 블랭크를 채워넣는 활동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 작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혹은 작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포메이션 갭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연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상합창단이라고 해서 2010년도 지금 우리 2022년도에 살고 있는데 꽤 아웃데이티드한 것 같네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가상합창단이라고 하는 지금 리딩 패스지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느끼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방안의 생각에 착안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자, 2019년도, 20년도에는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까지만 그쳤다면 21년도부터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상의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상 전시관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잠시만요. 제 음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주차별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경을 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보통 과제의 평가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작품을 다 전시회처럼 나열을 해놨어요.
이 QR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코스페이시스로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그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지금 황 교수님께서 NFT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울링이 생기네요. 디자이너가 돼서 내가 만약에 다른 학생들의 지금 작품을 감상하고 이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그거를 구입하고 실제로 이 토큰으로서 가치도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가상 전시관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작품들이 어떠한 현물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지금 제가 올리니까 잠시 꺼둘게요. 모든 콘텐츠를 이 프레임 VR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담아놨는데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교과서로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게임을 접목을 했습니다. 아까 황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플랫폼인데요. 자, 아까 보셨던 그 천재 교과서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D 영상이나 2D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구글 카드보드 쓰시면 조금 더 현장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몰입감이 더할 것 같은데 좀 PC라고 하는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이 홀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는 그냥 그 2D 이미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제가 혹은 아까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박물관에 보시게 되면은 방탈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과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마지막 탈출하는 데까지 지금 이 컨텐츠, 수업 내용을 습득하면서 이 방을 탈출해 나가는 형식으로 게임 형식으로 제작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는 인포메이션 갭 테스트를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방탈출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맞추게 되면은 이 모든 기록들이 선생님의 이메일 어카운트로 전송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좀 개별적인 디테일한 피드백이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네. 학습 내용을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드게임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팀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에 나온 수대로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 리딩 패스지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소화를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보여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우선 우리 인포메이션 갭 테스트나 아니면은 컨버세이션 아니면 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냥 뉴욕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간다고 상상할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직접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이 현장 공간을 조성을 해주고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을 구성을 하게끔 선생님들께서 뭐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가상합창단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학생이 직접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살짝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가상합창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2D 영상이나 2D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가상 콘서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좀 임장감이나 아니면 몰입감이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런 형태로 제공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1, 2분만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합창단을 2D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실제로 콘서트에 가 있는 것처럼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네. 이 리딩 패시지가 뭐 창문이 열린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부딪히게 되면은 죽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게임으로도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단어를 보시고 우리가 영국이랑 미국 발음이 사실은 영국 발음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영국 발음 두 가지를 지금 음성으로 제공을 해줬는데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맞게 되면 노란색이 되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른 표시로 되는 그런 컨텐츠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느낀 것은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은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쳤던 게 실제로 내가 현실로 구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말했듯이 정말 포스트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다음 세대가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줌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고 그리고 뭐 특강이나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만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몰입감은 사실 잘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만큼은 정말 과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소가 접목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가 2D로 이 줌으로 수업이나 아니면 미팅이 진행이 됐던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로 상호작용하고 같이 있다는 몰입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시공간으로 전부 다 초월한 상태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지식 전달,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전달하고 왜 내 수업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학습 전이를 어떻게 촉진시켜주고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교수자가 어떠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이제 인터넷 다음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만든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서 이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냥 학습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 무언가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제로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 교수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가 화면 공유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슬라이드 하나만 그냥 간략하게 이제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과 뭔가 교육을 이렇게 상상하는 어떤 모습들 같이 공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혜진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놀이와 재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게이미피케이션과 에듀테인먼트가 최대로 이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제 클라우드 소싱과 NFT의 개념 그리고 탈중앙화의 개념만 조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소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창작자 경제랑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창작자 경제도 뭐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아까 이 교수님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도 그 학생들만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산업들을 일컫는 얘기니까요. 뭔가 학생들 스스로 뭐 수학과 관련된 컨텐츠를 창작을 해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제 결과물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또 그것을 뭐 NFT의 개념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적절한 강화와 보상이 될 수 있다라면은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NFT가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이제 막 NFT 등록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너무 쉽더라고요. 뭐 이미지, 뭐 사진이 이미지죠. 뭐 음악, 뭐 동영상, 뭐 텍스트 다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이더리움 사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빗썸 다운받고 이렇게 비트코인 사이트 가서 이제 농협 계좌랑 연결시키고 하는 것만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학생들의 결과물을 저희가 메타버스 안에서 NFT로 등록을 시켜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경제활동과 교육을 연결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중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교육적으로도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거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탈중앙화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뭐 컴퓨터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또 1인 방송국이 뭐 거대 미디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요즘에 유튜브잖아요. 뭐 산업 전반에도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일반적으로 지식의 분배 구조라 그러면 이렇게 교수자가 권위자가 돼서 이렇게 수직 구조를 수평으로 눕히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지식의 권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교수자는 정말로 이제 중재를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또 방문할까를 계속해서 인커리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게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수평이 아니라 뭐 나선형으로 뻗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좀 3차원의 관계 그런 구조들을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뭐 스튜던트 센터드죠.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마 메타버스 교육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탈중앙화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12시에 끝나야 되니까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남겨두고 빼고 이제 65분 동안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사실 말도 빨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저희가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렉이 조금씩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줌을 통해서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이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이 실감나는 생생한 체험 컨텐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교수님하고 이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민찬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으셔서 질문 받아주시고 예, 진행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민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성민창입니다. 우선 두 교수님 너무나도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또 교수자로서의 어떤 경험과 자세도 또 앞으로의 방향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더리움 사는 게 어렵다는 그런 실용적인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뭐 질문 드리기 앞서서 먼저 청중 지금 많이 계시는데 아까 100명도 넘게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중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실 거면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 또는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56번 그 PDF 파일의 56번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2021년도 1학기 때까지는요, 줌으로 수업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부 다 이제 모든 전공 수업을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집중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좀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수업도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어떻게 수업을 전달할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학습자가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내가 배우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지식을 생산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관점이 내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했던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변환이 될 수 있는 정말 교육적으로는 뭐 코페르니쿠스 전환처럼 굉장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학습 전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라고 상상하라고 그냥 제공할 게 아니고 정말 직접 한번 가보게끔 공간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아까 제가 그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7세기를 자 상상해서 이런 글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17세기를 직접 가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전이도 훨씬 촉진시켜 줄 수 있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교수자는 어떤 거를 경험시켜주고 학습자가 그러면 이 교실 밖에 나가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교수자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로 전환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우리 CLT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자 너는 의사 상상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대화문 작성해봐 아니면 너는 뭐 간호 상상해서 간호사에 대한 대화문 작성해봐 이렇게만 그 상상에만 그쳤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고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전이도 훨씬 촉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정말 저는 교육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러한 도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제 게더타운 같은 PC 기반 메타버스와 VR 기반 메타버스를 비교 부탁드리면서 또 선호하시는 쪽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저는 모든 플랫폼을 수업 안에서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통제하는 게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아바타가 본인을 대변하는 부분이 좀 이게 단점으로 저는 이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스페셜은 그 아바타를 내가 원하는 거를 전부 다 모든 아바타를 생성해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수업에 활용을 했냐면 3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을 해서 이 아바타로 변신을 해서 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 3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업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30년 후로 변신을 한 다음에요.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30년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뭐 과거에 우리는 어땠었지 이런 과업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D나 아니면은 우리 과거에 있던 게임 형식처럼 이 게더타운보다 스페셜이나 아니면 프레임 VR이 훨씬 더 많은 VR 기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학습 생산성 측면에도 그렇고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VR 기반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김사단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 코스페이스 이제 사용 방법, 컨텐츠 개발 방법과 또 연계해서 마지막에 박태자 선생님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제 제작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 김사단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네, 광장초등학교 제 성함이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앞에 신동관 교수님이랑 황유한 교수님이랑 그리고 저랑 이 관련된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뭐 코스페이시스나 스페셜이나 아니면 게더타운 모든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학습에 사용하실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저희 이제 그 학회 학술 대회 명이랑 일치한 그런 책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거 코스페이시스 같은 경우는 수업 준비가 저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거는 학생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이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선 수업 준비도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또 학생들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 일주일, 2주일이면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동환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입장벽의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굉장히 단시간에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만드는 법이나 아니면은 PPT 관련된 논문은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박혜자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 뭐 그냥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준비를 하는 거라 뭐 이 브랜드 뭐 수업한다 뭐 코스페이시스 만든다 그러면 교수자가 이미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또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진짜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즐긴다면은 뭐 충분히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정말 학생들이 끝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홍선호 교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활용한 그런 수업에 방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은 인터넷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기계로 접속을 할 때 그 기계의 사양에 따라서 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이프렌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막 얘기를 할 때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라고 접속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신 스마트폰을 안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 이프렌드를 접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마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로딩이 걸리고 들어왔는데 또 렉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메타버스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온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터넷망과 5G, 6G, 뭐 7G까지 이 뭔가 인프라가 완성이 됐을 때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했던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좀 방대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전달했을 때 아무래도 지식 전달보다는 뭐 능률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그 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고요. 실제 이제 언어 사용, 언어 수행 측면에서 영어 교육 측면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한계점,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계점은 무엇일지 또 발표자분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맥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몰입감 형성도 가능하지만 저는 언어 교육에 가장 특화된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말한 채팅을 STT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치를 한 게 텍스트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의 오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오류를 전부 다 레코딩이 되거든요. 그럼 교수자는 이런 부분이 틀렸으니까 내가 어떤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교육에는 너무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 네. 한계점. 저는 약간 그 가능성을 보고 사실 메타버스를 접근을 했지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한계점은 뭐 대면 수업을 온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면 수업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끝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은 한계점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진짜 실제로 교수자 뭐 원어민하고 만나서 1시간 영어를 하면은 스피킹 실력이 훨씬 올라가지. 메타버스 안에서 막 렉 걸리면서 막 이거 막 다양한 컨텐츠를 막 어지러운데 보면서 스피킹 연습을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는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 대면 수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점들을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한계점들을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제 토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강 두 번째를 맡아주신 황교안 교수님과 이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